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병효 차이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속보 소식부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으면서 우려가 높았는데 오늘은 700명대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만큼 교수님, 이것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은 겨울철에 특별히 또 이 활동이 또 왕성해지고요. 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실내 활동을 하는 가운데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비말 접촉에 의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면서 이제 중환자 병상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 중증 환자 병상이 없는 곳도 있고 되게 정말 조금만 남은 지역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수도권에 현재 중증 환자 가능 병상은 8개밖에 없고요. 또 심지어는 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 중증 환자 병상을 하나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지역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게 예,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증 환자 전담 병원을 빨리 확보를 하고요. 또 최근에 평택 그 박이병원 같은 그런 개인 병원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 민간 병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뒤늦게, 전 뒤늦게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병상 3주간 10,000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병상 부족하다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는 거 도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10월 달 이후에 겨울철 되면은 환자가 폭증한다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네. 사실 뒤늦게 그 10,000병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7,000병상은 생활치료센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 병상 정도가 한 2,7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중증 환자는 300개. 사실 이 병상조차도 지금은 앞으로 이 1,000명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은 조만간에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역별로 민간병원 중심, 공공의료기관 중심 전담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확산세라면 그마저도 모자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병상을 좀 확보한다고 해도 저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은 의료진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공중보건이 또 군의관들까지도 투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은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초기에 이제 280명을 투입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의료계, 특히 이제 의협, 간협 등의 협조를 통해서 봉사단을 지금 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협에서 한 500명 정도, 또 간협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란 인력을 지금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점은 의과대 학생들 지금 국시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과대 학생들을 실기시험이 끝난 이후에 일정 기간 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시면허증을 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시 인력이라도 써서 지금 이 급한 불이라도 먼저 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사실 실기시험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코로나 선별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그 실기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소식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평택 박예병원의 김병근 원장이요. 본인의 병원을 이 종합병원 전체를 중환자 전담 거점병원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대구에서도 동산병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환자 발생했을 때 이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이죠. 그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효과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이렇게 민간 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 특히 지금 이 병원은 그 산소 치료가 필요한 어느 정도 중증 환자들 위해서 한 100병상 정도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그 적극적인 그런 협조, 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정말 의료계 뭐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거에 딱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의 목소리를 먼저 모아봤습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은 사실 그전에는 이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왔는데, 이제 어제는 3단계 격상 검토 가능성 얘기도 했고요,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3단계 격상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 개개인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본인들이 방역 사령탑이 돼야 한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감염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 3단계 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환자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단계 격상의 조심스러운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한번 준비된 거 보겠습니다. 3단계가 되면은 영업 중단 시설 2.5단계보다 13만 개였던 게 50만 개 이상으로 늘고요. 문을 닫아야 되는 시설이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뭐 미용실, 백화점 이렇게 거의 뭐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빨리 가서 머리부터 깎아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미용실에 지금 다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경제 마비 상황 오면은 오히려 방역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오히려 어떻게 일단 보세요? 국민들이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신적 공황이랄까요? 심리적 공황이 네,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걷잡으실 정도로 더 이 피해가 더 커진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활동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위 당국자들도 맞는데,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된 분들은 이미 항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별도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그 백악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제쯤 백신 맞을 수 있는 거냐? 지금 영국에 뭐 이어서 미국에서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백신 확보가 된 게 얼마 정도인 거죠? 일단 뭐 정부에서는 4,400만 명분에 대한 백신 확보,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고, 화이자, 모더나, 얀센으로부터 이제 한 3,000명, 그래서 3,400만 명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이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국가들, 미국, 유럽, 또 일본 등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한 3월달, 4월달쯤 될 때서야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가 그럼 백신이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빠르면은 뭐 내년 2월, 3월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많은 종류, 또 많은 양을 하루빨리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4,400만 명분 확보를 위해서 1조 3천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의 추가 백신 구매를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고요. 또 실제 현 상황에서 과연 추가 백신 구매가 가능할지 그 부분도 문제가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뭐 미국, 영국뿐만 해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진다는 건데, 얼마 전입니까 기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모범국이죠. 뭐 백신 맞는 게 아니라 이 방역 모범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뭐 사실 그 대만의 올해 그 경제 성장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2.5% 정도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예상을 해요. 중국은 2%인데요.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방역의 성공은 또 경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확보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근데 이 백신을 그 러시아의 백신과 어떤 결합 접종하는 시험을 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 네. 그 러시아의 그 이 스푸트닉 5라는 백신이 있는데요. 이 스푸트닉 5에 대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다가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임상 시험을 결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어차피 지금 또 추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옥스퍼드의 그 이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스푸트닉 5 백신하고 함께 그 접종을 하는 것을 임상 3상 시험에 추가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들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도 하루빨리 좀 백신 접종 일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